예, 오늘 뉴스탑 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북한 미사일의 신간센이 멈췄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2017년 이후 5년 만인데요.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익숙해지기에는 이번 미사일 도발은 그 의미가 작지 않아서요. 그 얘기 지금부터 하나하나 만나보겠습니다. 그런데 특히 오늘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에서 또 4,000km 정도 되는 중장거리 미사일을 일본 열도 위로 발사를 했습니다. 제가 10월 1일 국군의 날에서도 밝혔습니다마는 이런 무모한 핵 도발은 우리 군을 비롯한 동맹국과 국제사회의 결연한 대응에 직면할 것입니다. 先ほど、北朝鮮が弾道ミサイルを発射し、我が国上空を通過し太平洋上に落下したとみられます。最近の度重なる弾道ミサイルの発射に続く暴挙であり、強く非難をいたします。 오늘 아침 7시 20분쯤이었습니다. 구체적인 미사일 얘기를 하기 전에 일본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이현정 의원님. 네. 총리가 폭거다, 강하게 비난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일본 북쪽인 홋카이도 지하 대피령까지 내렸고 신칸센 지하철 운영도 잠깐 중단이 됐었고 일본 정규 방송까지 중단이 됐다. 일본의 요미르 신문은 온라인 호해까지 뿌릴 정도였는데 일본의 충격이 상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도발이 점점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데요. 이번 도발이 예전과 다른 것은 그동안 보면 주로 고각 발사를 통해서 동해상으로 미사일을 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이제 건너가진 않았죠. 오늘 아침 7시 25분쯤 자강도 무평리에서 발사한 IRBM, 즉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이게 지금 아오모리현과 홋카이도, 즉 일본 열도의 북쪽을 지나갔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높이가 970km고요. 그리고 특히 예전에 고각 발사를 한 것과 달리 이번에는 보통 평각 발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 발사 비슷하게. 그렇죠. 4,500km나 갔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 이 열도를 지나갈 경우에 자동적으로 경보 시스템이 작동이 됩니다. 이게 이제 전국 순시 경보 시스템이라 하는데 지금 이 나오는 이 네. 경보음이 바로 우리 일본 열도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으로 경보가 나오고 그다음에 자막에 TV 자막에 자동으로 경보 메시지가 뜨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이게 이제 바로 떴고 좀 전에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신칸센도 멈추고 대피령이 내렸습니다. 특히 아오모리현 같은 경우는 바로 상공을 지나갔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대피가 내렸는데 예.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뭐 5차례 있었습니다만은 5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북한의 도발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했고 그러니까 일본 국민들 머리 위로 이 지나간 셈이었기 때문에 오늘 신칸센이 멈췄고 정규 방송도 중단이 됐고 기시다 총리는 강한 규탄 성명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통과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인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당연히 이 중거리 탄도미사일 얘기가 쏟아졌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한 발 발사를 했어요. 우리 군에서 미리 탐지하셨었어요? 그리고 또 감시하셨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다 알고 있었어요?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북한이 오늘까지 미사일을 23차례 43발을 발사했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미 간에 이것에 대응해 가지고 미사일을 이제 대응한 거가 있죠. 제가 자료를 받으니까 3월 24일에 4발, 5월 25일에 2발, 6월 6일에 8발, 14발을 우리 쪽이 발사를 했네요. 미군 쪽에서 몇 발 쐈어요? 한미가 연합으로 대응을 했고 미군 쪽에서 2발 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요격 미사일입니까? 아니면은 이게 파괴용 미사일입니까? 타격용입니다. 네, 됐습니다. 이렇게 강대강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강대강. 물론 뭐 또 윤우덕 의원의 생각과 다른 분들, 국방 전문가들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최병무 의원님. 네.
비행거리가 4,500km, 방금 전에 언급이 됐던 것처럼 거의 정상 발사, 고각 발사, 위로 솟구쳐서 동해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태평양까지 갔기 때문에 미국, 뭐 일본 열도 모두 다 사정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 노림수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4,500 또는 4,600km 정도를 날아가면 사실은 그 북한 그 무평리 지역에서 괌까지가 한 3,600km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면 그 안에 전부 사정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북한이 왜 오늘 그 중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을까 하는 그 의도가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왜냐하면 동해상에서 지금 한미일 연합훈련이 있고 대잠수함 훈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겨냥해서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고 일본과 미국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날려야 되겠다. 아마 이런 판단을 통해서 이제 일본 상공을 지나가고 그다음에 괌까지도 타격권에 넣을 수 있는 이런 정도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는데 예. 이제 뭐 저렇게 되면 이제 한미일도 역시 뭐 연합훈련 뭐 이거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문재인 정부 5년간은 뭐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를 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북한의 여러 그 형태의 도발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과정을 거쳐서 또 뭐 여러 가지 대화와 뭐 어떤 뭐 대결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연속으로 발생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뭐 윤호덕 의원이 얘기했듯이 뭐 강대강 얘기를 하지만 어차피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우리와 같은 훈련을 통한 대응 뭐 예. 이런 거에다가 뭐 기타 또 대화가 필요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현재는 뭐 약간은 대결 국면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고영환 박사님, 저하고 다음 화면을 볼 텐데 지금 미 괌에 있는 미군 기지까지 공격이 가능하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이 지도예요. 지금 자강도 무평리에서 오늘 아침에 발사한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이 쭉 날아가면 지금 만약에 이 태평양으로선 일본 열도를 날아간 게 아니라 괌 앤더스 기지까지 쐈다면 이게 거기를 훌쩍 넘어가서 1,000km나 더 갈 수 있다. 여기에는 비원비 전략 폭격기나 전략 자산들이 총 직별했기 때문에 이 부분 타격에 김정은 위원장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괌은 북한으로 복원된 북한을 침략하기 위한 북한식 계산대로 하면 전초기지거든요. 그러니까 괌이 있고 하와이가 있고 미국 본토가 있는데 이번에 겨냥한 거는 분명히 괌을 겨냥한 미국을 겨냥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일본 열도를 넘겼다는 건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지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훈련을 분명히 염두에 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일각에서도 그렇고 자꾸 한미일 왜 일본하고 훈련을 하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북한이 외교 지침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한미동맹 파기하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기하라. 이게 이제 북한 외교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인데 네. 자꾸 북한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행동을 하면 한미일은 자꾸 더 연대가 더 강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북한이 무엇을 겨냥했고 무엇을 위해서 이런 미사일 발사를 했느냐는 것이 의도가 명백히 하다. 그러니까 괌도 겨냥하고 한미일 훈련도 분명히 겨냥을 한 그런 미사일 발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 박사님 말씀은 지난주 금요일이었잖아요. 그 한미일 북한의 잠수함 관련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했는데 합동훈련 네, 5년 대장 만에.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거리 탄도 미사일로 일본 열도까지 한번 훑고 지나갔고 네. 여기 뭐 괌 미군 기지보다 좀 더 멀리 쏠 수 있는 걸 다 과시하면서 한미를 집중적으로 이제부터 파고들겠다 이 네. 속세입니다. 한미를 떼놓겠다 서로 이런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하나 뭐 미국과 일본을 겨냥한 측면도 있겠지만 최근 우리가 국군의 행사에서 공개한 이 괴물 미사일 현무를 의식한 맞불 무력 시위 성격으로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육군을 대표하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입니다. 한국형 삼축 체제를 조속히 완성하여 대북 정찰 감시 능력과 타격 능력을 획기적으로 보강하겠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정확히 10월 1일에 이례적으로 극비에 붙였던 현무 미사일, 괴물 미사일을 우리가 영상으로나마 공개를 했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사거리 300km 탄두 중량도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 그런데
오늘 북한이 발사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에는 사실 파괴력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북한이 발사하는 것은 바로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핵탄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제네식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탄두 중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예. 이 핵탄두에는 도저히 상대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괴물 이 미사일을 이야기를 하지만 저기 한 1톤 정도 하면 3,000km 정도는 가긴 갑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에 한 9톤 정도로 얹으면 300km 정도밖에 못 가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또 문제는 뭐냐면 지금 이번에 북한이 발사 IRBM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요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왜냐하면 고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예. 지금 현재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요격용 미사일은 500km 정도밖에 못 갑니다. 그러면 일본이 이걸 요격하기 위해서는 북한 쪽으로 상당히 깊게 들어와서 북한이 어떤 발사 초기에 이걸 이제 요격을 해야 되는데 그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다면 중간 단계에서 해야 되는 중간 단계가 지금 높이가 970km란 말이에요. 그럼 일본 입장에서 보면 지금 SM3나 SM6가 없기 때문에 이걸 요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사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한미일의 어떤 연합 공조를 통해서 예. 사실은 북한의 어떤 미사일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그게 어떤 이번 사태를 보면 결국은 한미일의 어떤 강고한 대응 체계가 결국 이걸 막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나름대로의 현무 미사일을 공개했어도 이번 중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의 파괴력은 따라갈 수 없다. 예, 고영환 박사님이요. 재래식 탄두는 물론 아니고요. 핵탄두를 끼워놨을 때 이야기고 예. 사실 9톤짜리면 한 100m 정도는 들어가서 타격을 주는 거거든요. 제가 황주 비행사단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그 지휘부가 사단 지휘부가 지하에서부터 150m 깊이에 북한의 황주. 예. 황주 비행사단 지휘부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 현무5가 150m를 뚫고 들어간다는 소리는 아닐 겁니다. 그런데 50m건 100m건 들어가서 터지면 예. 이게 흔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게 무너져 내립니다. 지하 그러니까 벙커에 타격은 줄 수 있다. 그 지휘부나 군단 지휘부나 최고사령부나 김정은 지휘부 같은데 그 어떤 심리적 압박감을 주고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무기다. 이건 틀림없습니다. 예. 그럼에도 일단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 기술력, 화성 12형으로 추정되거나 혹은 4,000km를 훌쩍 넘어가는 이 기술력은 참 북한으로서도 계속 이게 미사일 기술이 발달한 건 맞는 거고요. 그건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미사일 기술도 그에 못지않게 발전되고 있다. 다만 우리는 핵탄두가 없을 뿐이지 우리 미사일 기술도 굉장히 발전하고 있다.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이재명 대표도 좀 한마디를 했는데 북한의 도발에 맞대결하면 당장 속은 시원하겠지만 위기는 더 심화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뭐 우리가 일관되게 뭐 대결적 자세로 나간다든가 또는 대화적 자세로 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 역대 그 남북 관계에서 볼 때 늘 그 우리가 지적을 하는 내용이지만 사실은 그 어느 하나가 문제를 해결하는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어차피 강원 양면 전술로 나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연속해서 뭐 한 열흘 만에 그 도발을 5번, 미사일 도발을 5번을 했단 말이죠. 이런 국면에서는 또 우리도 그에 맞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반면에 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뭐 대화제의 이산가족 그 뭐 상봉 뭐 이런 그 제안도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다가 얼마 전인 8.15 때 윤석열 대통령이 담대한 구상 제안을 했단 말이죠. 또 이 트랙은 이 트랙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얘기하듯이 남북 간이 무슨 오로지 그 대결 일변도로 가고 있는 거는 아닐 것이다라는 거는 아마 충분히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모든 상황을 다 공개리에 그 접촉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남북 간에는 지금 그 어떤 대화를 모색하는 기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도발에 대응하려는 기류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우려하는 그런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한이요 오늘 아침에 일본 열도를 통과하는 4,000km를 훌쩍 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쐈는데요. 이 파장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제도 북한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